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저는 호주 브리스번에서 아이두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장 직함으로 일하고요. 여기 현재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같이 이제 비즈니스는 디자인드 미용가이라고 미용 가위를 직접 디자인해서 수출한 사업을 지금 현재 20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 해당 직업으로 호주에 오게 되었나요? 아, 디자이너 생활을 하는데, 이제 디자이너에서 중상 레벨, 시작의 레벨 됐는데, 디자이너 저도 디자인데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5살 때 호주 어학연수로 호주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연수 끝나고, 한 1년 정도 끝나고,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이제 비즈니스하고 토닝가에 졸업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했는데, 이제 한국보다 이제 호주가 많이 다시 그리워서, 영국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나았더라고요. 호주에 있었을 때 몰랐는데, 영국을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영주권을 준비해서 한 34살 때 좀 이민을 아예 왔죠. 그래서 이제 한국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고,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또 강의도 좀 하고, 책도 좀 쓰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또 원장님들 상대로 교육도, 한국에서 100회 이상 세미나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일로 호주로 왔어요. 네. 호주에 해당 직업으로 취업 시 호주만의 메리트는 무엇인가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을 받았을 때 자연적인 환경,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사회,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을 취하고, 8시간 수면을 취한다는 호주 정부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합하게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고, 대신 이제 호주는 음주가무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주가무가 많이 발달이 안 되고, 여기는 브리스번 같은 경우 날씨가 따뜻해서 한국에 이제 한 10월달 날씨가 겨울 날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해양 스포츠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서핑이라든지 세일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제 낚시라든지 이제 배 타고 낚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인들한테 이제 근무 시간도 좀 짧고요. 그 다음에 객단가도 여기 이제 최저 시급이 세기 때문에 한국에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손님한테 받는 것도 2배 정도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미용을 하더라도, 나이가 조금 먹어도 남자 같은 경우 한국에는 40대 정도 되면 연퇴 기로에 서거든요. 은퇴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50인데 지금도 현장에서 저를 찾는 손님이 굉장히 많다는 거. 실력만 있고 경험만 잘하면 호주에서 좀 늦게까지 가위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직업으로 호주에 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 뭐 비자 부분을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뭐 30세 이전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에서 들어올 수 있고, 30세 이후에는 이제 학생 비자로 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1년 정도 살아보면 내가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또 판가름이 나요. 적응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있고 싶어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비자 부분, 영주권에 벽에 붙이는데,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학교 2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스폰서를 찾아서 이제 스폰서 비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2년 후에 영주권으로, 그게 되면 이제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영주권을 현재적으로 받을 수가 있으세요. 대신에 영어 IELTS 현재 기준에서 6.0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데, 6.0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말을 영어로 할 수 있을 정도면 6.0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파란 사다리 사업 영상에 들어가는 설문이었고요. 네. 다음은 뷰티과가 따로 네, 준비한 네. 질문인데, 많이 해주세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네네, 했어야 돼요. 가장 힘들었던 손님과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현재 미용실에서 가장 힘든 손님들은 호주 같은 경우 100개가 넘는 나라 국가들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 상식의 기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매직 스트레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고 나서 뭐 한 이틀 있다가 이제 머리 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말리고 묶고도 풀리면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머리를 매직을 했는데, 스트레이트를 했는데, 머리를 묶었는데 왜 자국이 생기냐? 나는 돈을 주고 매직 스트레이트, 퍼머넌트 스트레이트닝을 했다. 왜 자국이 생기냐? 환불해달라. 이런 손님들도 있어요. 가끔씩. 이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네. 그런 손님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하고 좀 늦게 오신 손님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면 각각의 나라에서 이제 예약이라는 문화가 조금 늦어도 좀 이렇게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데도 있는 반면 좀 스트릭하게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30에서 40불 시간당 그러게 되면 한 2만 5천, 3만 5천 정도 시급이 되는데 10분만 늦게 오게 되면 4분의 1을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용실이 10불 이상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다른 손님을 받으면 또 그 손님 또 기다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과 그런 약속 시간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괜찮고 어느 나라 국가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고 어떤 루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킹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조금 한국보다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이제 부킹해서 시간 맞춰서 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힘들고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타즈메니아라는 호바트라는 섬에 있어요. 여기 한국의 제주도처럼 밑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2년 반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손님이 제가 이쪽으로 2년 있다가 이리로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손님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12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브리스번에 놀러 올 일이 있어서 머리 자르러 오겠다고 찾아왔는데 애를 그 임신했던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거죠. 예, 그래서 되게 기뻤던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게. 예. 그리고 또 왜 미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미용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진학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집안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요리 아니면 미용을 해야 되겠다. 좀 더 기술적으로, 기술 배우는 것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이제 요리는 이제 이렇게 주방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근데 미용은 그래도 아름다운 손님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꿀잡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예, 그래서 뭐 이쁘신 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분의 머리를 만든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예, 좀 좋은 거잖아요. 예,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시작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힘든 부분도 그만큼 더 감정적인 노동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내 자신도 많이 가꿔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을 배우면서 미용 기술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 가장 힘든 거는 다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종목, 뭐 커트면 커트, 컬럼 컬러. 이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직업은 그렇지가 않은데, 미용은 유행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0 넘은 원장님들이 머리를 더 잘해야 되는데, 60명이 의심 대신 원장님들 경력이 뭐 3, 40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머리를 하는 거 보면 옛날 머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옛날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해년마다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요. 뭐, 어떨 때는 뭐 사이드뱅이 한다든지, 사이드뱅도 보면 약간의 변해요. 앞에 이렇게 뱅 내는 걸 옆에까지 이렇게 내는 거고. 약간의 매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쫓아간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컬러 디자인도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못 쫓아가는 거죠.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여자 선생님들 출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3, 4년 후에 최소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럼 유행이 벌써 4년 지나가 버리죠. 그걸 쫓아가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가위를 잡다가 안 잡으면 손이 굳어요. 다시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 패션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매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미용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 또 가장 잘 지켜야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같아요. 또 질문 없어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